자, 바로 2부로 연결합니다. 이번에는 KBS로 넘어가겠습니다. KBS에 수고 많았던 우리 유명한 여성 MC 김명숙 아나운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전에 KBS에서 아나운서로 활동했던 전 KBS 아나운서 김명숙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 저 영광이고요. 저는 사실 우연한 기회에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를 알게 됐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뜻깊은 또 한미 문화 포럼의 진행을 맡게 돼서 더욱더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이 기회를 삼아서 저도 회원으로서 좀 열심히 일해도 될까요? 고맙습니다. 축도를 한 다음에 2부 순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포항 지회장입니다. 우리 조근식 목사님이 나오셔서 축도를 해주시고 2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 땅끝까지 복음 전할 민족 조국 대한민국 외에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믿음의 기틀을 놓은 운암 이승만 박사님의 그 믿음을 이어가며 이제 이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강력한 역사하심, 이 자리 이 정신으로 다음 세대까지 이어갈 이 민족이 영원히 함께 계시오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2부 잠깐 스크린을 봐주십시오. 스크린을 보시면은 조금 전에 상을 받고 내려갔습니다만 해양경찰, 거기에서 오늘 특별히 수상 소감을 대신해서 영상을 준비하는데 짧은 겁니다만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부탁합니다. 우리 바다와 범위를 지킨 해양경찰대를 창설하라. 대한민국 최초의 해양주권 선언, 담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해양주권 수호의 최전선에서 대한민국 바다를 지켜온 해양경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우리의 해양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해양경찰관과 일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제로 또 훌륭한 연사들의 그 발제를 들으셨는데요. 들으면서 공감하시는 부분들도 많고 또 각자 다양한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느낌을 각자 다 들어보면 좋겠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몇 분만을 저희가 모셔서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축하의 말씀도 많이 들으셨고, 네. 재단법인 이승만 재단 김황식 이사장을 모셨거든요. 네, 이분은 뭐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아주 성품이 온화하면서도 또 지혜로운 국무총리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41대 국무총리를 지내셨죠. 네네, 41대 국무총리를 역임하신 김황식 이사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 김황식입니다. 최근 이승만 대통령 재평가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한 의로운 삶과 죽음은 당대에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세월이 흐르면 반드시 알려져 그 이름이 천추에 빛날 것이다. 이렇게 120년 전 말씀하셨던 문화님의 말씀이 오늘날 수행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오랜 시기 가려졌던 역사적 진실이 서서히 밝혀지고 이승만 대통령의 진면목이 점차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기쁩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서 오늘 이승만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그의 업적과 정신을 되새기는 한미 운항 포럼이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김남수 회장님과 정운찬 상임 고문대표님 그리고 모든 관계자 여러분과 오늘 귀한 발표를 해주신 발표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군가 이승만 대통령의 여러 업적 중 가장 큰 공적은 무엇인가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대한민국의 기틀을 확립하여 국가 거정과 발전의 토대를 만든 것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누가 나라의 첫 지도자가 되느냐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점에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가 모실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의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초대 총리인 아데나워와도 이승만 대통령은 많이 닮아 있습니다. 두 분은 나이 1살 차이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신 것이 73세, 그리고 아데나워 총리는 그 1년 후에 73세의 나이로 이렇게 취임을 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한민족이 두 국가로 분단되는 뼈아픈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풍부한 경험과 격려를 가진 준비된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현명하게 국가를 이끌었습니다. 민주선거를 통해서 정통 정부를 구성했습니다. 북한은 동독은 어떠했습니까? 소련 클레므린이 지명하는 사람을 통해서 정부를 구성했기 때문에 그건 정통 정부라고 할 수가 없고 괴뢰 정부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승만 대통령과 아데나워 총리는 민주선거를 통해서 정통 정부를 구성했고 또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고 또 친미, 반공주의 노선을 채택했기에 두 국가 모두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서 오늘날 같은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두 지도자에 대한 자국민의 평가는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데나워도 과가 있었습니다. 14년 장기 집권하는 과정에서 나이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87세에 물러나신 바람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잘못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국민들은 건국의 공로를 인정해서 그분의 관을 가리고 가장 존경하는 독일인으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 공로와 업적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그것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폄하되고 저평가되고 비난되는 그러한 불행한 역사를 우리는 겪어왔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다시 한번 재평가하고 그거를 제자리로 모시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러한 대목이고 그러한 시점이고 또 그를 위한 노력이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함께 이어지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정말 더 늦출 수는 없습니다. 다행히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기념관 건립에 관심을 갖고 이 일을 시작해서 저희 기념재단에서 그 일을 맡아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애로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실패해서도 안 되고 실패할 수도 없는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우남 이승만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사업회를 비롯한 많은 단체에서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이와 같은 기념관 건립도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에 기념사업회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거듭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와 같은 좋은 학자들 또 목사님의 좋은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다시 한번 일하게 된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 기념재단 이사장으로서 정말 열심히 해서 우리 국민이 사랑하고 우리 후세들이 젊은 세대들이 찾아와서 이승만 대통령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념관을 설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빠른 시간 내에 가장 좋은 장소에 적지에 기념관을 설립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기념사업회를 비롯한 모든 단체들과 서로 협력해서 이 일을 잘 이루어내겠다 하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행사를 더욱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 중에 이승만 대통령을 그분을 제자리에 모시자 이 한 문장이 오늘 이 한미운한 포럼을 다 대신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김명수 아나운서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 혹시 기억나나요? 아 이렇게 돌직구를 알리시는데 네,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었죠. 사실 저는 너무 죄송하지만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아직 알아가는 단계예요. 네. 아까 서두에 시작할 때 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 목사님들 맞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공감하십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90평생을 자기 삶을 90년 동안 사용을 했습니다. 오직 대한민국 아까 우리 데이비드 필스 교수가 좋은 지적을 해주었습니다. 왜 그를 보수주의로 묶어놨을까?
가둬놨을까 그런 얘기예요. 아니거든요.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고 대한민국을 이승만 대통령은 꿈꿨습니다. 기적의 대한민국. 공감하십니까? 자, 이번에 전임 총리이셨죠? 네. 40대 총리를 하셨습니다. 네, 40대 국민 총리를 하셨고요. 대한민국의 경제학자이신데 이분은 또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한미 오남 포럼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동문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정우찬 사회통일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운찬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중복을 무릅쓰고 제가 준비한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남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에게 이 대통령은 자랑스러운 프린스턴 대학교 대선배이십니다. 뛰어난 식견으로 국제 경제에 능통했고 미래에 대한 희안을 가진 탁월한 지도자이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계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국가로 세워졌고 번영을 향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승만 박사께서는 생애의 절반가량을 미국에서 보내셨는데도 국적을 바꾸지 않으시고 오직 대한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외교적 노력과 언론 출판 활동 등으로 일제에 의한 불법 점령의 부당함을 세계에 알리고 독립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40년 동안 미국을 보고 배우면서 우리나라는 공산주의가 아닌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미국식 민주주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확신하셨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20세기는 군주정에서 민주정으로 전환되고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충돌하는 혼돈과 격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험난한 시기에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자유민주주의의 비전을 확고하게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6.25라는 국가 존망의 위기를 앞장서서 극복하셨습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서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과 리더십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에게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에 건국되는데 선구자들이 많습니다. 사람을 키우는데 인색한 대한민국. 그래도 그 가운데 나라를 구해내겠다. 우리 차세대에게 좋은 나라를 주겠다. 그런 선구자들. 해공 신익희 선생 기념사업회 김충환 회장이 오셨습니다. 네, 김충환 회장님 모시고 저희가 또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요. 출사의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이렇게 우리 모두가 존경하고 또 귀하게 여기는 이승만 대통령 영정을 이렇게 모시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두 분 김황식 총리님 또 정운찬 총리님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서 제가 신익희 선생 기념사업회 회장으로서 또 말씀드리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신익희 선생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아마 또 좋은 말씀 하실 것이다. 근데 대통령 후보로서 이렇게 경쟁을 하셨던 신익희 선생은 어떻게 생각했나? 40만 그 청중이 모여서
신익희 선생을 아주 푸른과 같이 모여서 이렇게 환호하고 했던 그 후보가 이승만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했나 하는 말씀은 아마 여러분이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신익희 선생을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익희 선생이 아니 다른 분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면은 그렇게 말씀했나 보다 하겠지만 이 대통령 선거에서 정말 이렇게 경쟁했던 이 경쟁자가 어떤 분이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익희 선생과 이승만 대통령은 참 굉장히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은 양녕대군 16대손 굉장히 그 조선 왕가의 혈통을 이룬 사람이라고 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또 신익희 선생은 우리가 그 조선 그 선조 때 신립장군 그때 최고의 아주 그 사령관이었죠. 신립장군의 또 10대 후손으로서 굉장히 그 무인적인 그 집안의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 두 분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유교적인 교육과 한국의 선비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이승만 대통령 미국에서 이렇게 신교육을 받으시고 신익희 선생은 일본 와사대학에서 이렇게 신교육을 받으셨는데 이 두 분이 나이가 17살짜리예요. 근데 이 신익희 선생은 상인운동부터 시작해서 상해인정에서 주로 말하자면 이 아시아의 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셨고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이제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독립운동을 하셨다. 이 두 분이 독립해방 이후에 돌아와서 이제 그 독립축성회 이승만 대통령은 회장을 하시고 신익희 선생은 부회장을 하시고 두 분이 이렇게 같이 독립을 위해서 일을 하셨고 나중에 국회의장을 이승만 대통령이 하시고 또 부의장을 신익희 선생이 하시고 다시 이승만 대통령께서 대통령 취임하신 이후에 이어서 두 차례에 걸쳐서 국회의장을 하신 분이 신익희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아주 그 정치 철학이 같았어요. 자유민주주의, 독립정신, 또 국민민복, 그리고 국제주의 이러한 관점이 완전히 일치하셨던 분입니다. 다만 이제 이 두 분이 대통령과 의장으로서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나라를 이끄시다가 잘 아시다시피 4.4 5.6개헌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때 두 분의 입장이 바뀌게 됐어요. 이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러한 개헌은 옳지 않다. 그래서 결국 이제 대통령 후보에 둘이 나오시게 되셨는데 그때 기자가 이제 신익희 선생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야당의 후보로서 여당의 이승만 후보를 어떻게 보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익희 선생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우남 이승만 박사는 국내 정치에서 잘못과 오점을 남긴 일이 적지 않으나 이게 바로 이제 그 개헌 문제 등과 관련된 일인 것 같습니다. 무한말 독립협회를 통해 민권운동을 시작하신 이래 시종여일 국가의 독립과 민족의 자유를 위해 평생을 바쳐 투쟁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해방 직후 사상적으로 국내 사정이 극도로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의원이 국민의 선두에 서서 대한민국의 건국에 초석을 놓으신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그분의 위훈과 외교상의 능력 그리고 40만 대군을 가진 정부를 세운 통솔력, 청렴성 등으로 볼 때 미국의 조지 워싱턴, 튀르키예의 케말 파샤, 체코슬로바키아의 마사리크 같은 우리 교회의 영원한 영도자로 추승해야 마땅할 분입니다. 근래 국내 정치의 몇 가지 잘못으로 인하여 민심이 이탈된 것에 대하여는 참으로 침통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분을 반드시 나라와 교회의 어른으로 모시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남 본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교회의 장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앞으로 위대한 두 지도자. 저는 이제 오늘 여기 교회에 와서 생각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야말로 그때 당시 위기에 빠졌던 우리 민족부에 내신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신 지도자가 아니었는가. 그리고 또 그 신익희 선생 같은 분은 그 모세의 길을 되어서 여호수아와 같이 똑같이 이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 될 지도자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제 그 신익희 선생이 중간에 유세 중에 갑자기 돌아가심으로 해서 그 이후에 나라가 상당히 혼란스럽게 지금까지 이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 분의 위대한 지도자가 계셨기에 오늘 대한민국이 세계의 10대 경제대국으로 나아가서 앞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면 전 세계를 이끌 위대한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는 기초를 이승만 대통령과 또 신익희 선생이 함께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이 한미 운남 포럼에서 이와 같은 그 두 분의 그야말로 애국심과 독립정신, 우정을 다시 한번 되새겨서 이 나라가 이승만 대통령의 그 위대한 업적을 높이 추승하고 나아가서 국가적 말하자면 뭐 국부라는 말을 이제 해공사를 쓰셨습니다만은 요즘은 그런 말이 많습니다. 이 나라가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로 정말 이 나라가 잘 갈 수 있는 정신적인 지도자로 이렇게 모실 수 있도록 하는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이 이제 지금부터 다시 부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1956년 5월 2일 한강 백사장에 대선 후보 신익희, 해공 신익희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사상 최대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민주당 후보 신익희 후보가 아주 흥분했습니다. 호남까지 가자. 3일 후에 바로 호남선 열차를 타고 이리까지 갑니다. 그리고 모시고 갔는데 거기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못 살겠다 가라보자. 민주사회에서 옳은 일이죠. 경쟁이 시작했습니다. 이승만 후보, 신익희 후보. 만약 가정입니다만 신익희 후보가 당선이 됐더라면 어쩌면 3일 후, 4일 후는 있었겠는가. 만약에 신익희 후보가 정권을 잡았더라면 이승만 대통령이 해공 잘해주시게 그런 덕담도 가능했지 않겠는가, 그런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네, 정말 그 의회 민주주의의 초석을 마련한 해공 신익희 선생과 또 이승만 대통령과의 그런 관계가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가는, 더 발전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는 시점에서는 더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뭉치면 살고 네, 흩어지면 죽는다. 맞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아주 굉장히 어려운 분을 모셨습니다. 그렇죠. 아주 스페셜한 분인데. 네, 다양한 각계각층의 많은 인사분들이 함께 하셨지만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마지막으로 축사를 해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영원한 수사반장. 수사반장 몇 번이나 봤어요? 많이 봤죠, 어렸을 적. 연령으로 봤을 때는 국민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나. 그걸 굳이 또 이렇게 밝히셔야겠어요. 네. 좋습니다. 네, 근데 지난날 28일에 또 명예국가수사본부장으로 승진을 하셨대요. 영원한 수사본부장이죠. 네. 최문환 선생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마 두 번째 개편의 시기였을 겁니다. MBC에서 제1공화국이라는 정치 드라마죠. 그것을 만든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제가 거기 캐스팅 될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담당자가 내려와서 이번 제1공화국의 이승만 대통령 역할을 당신이 해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그 당시에 하던 일이 전원 일기가 있었고요. 여러분 아시는 그 다음에 수사반장이라는 것을 71년부터 쭉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 두 프로를 MBC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제1공화국이라는 중대한 그 새로운 프로그램 새 시대에 이진희 사장님이 새로 오시자마자 만든 이 기획인데 거기에 대통령을 내가 또 온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저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겨낼 수도 없을 뿐더러 전혀 그 타당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우남 이 박사는 저하고 모습이 지금은 좀 비슷할지 모르지만 전혀 관계가 없는 모습이고 머리도 그때 40 정도니까 새카맣고 얼굴도 조그맣고 전혀 다른 사람 얘기를 내가 왜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그 당신이 해야 된다는 여러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다고만 저한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프로그램이 2%가 있고 3%를 감당해낼 능력이 없다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올라가더니 다음에 또 사장님이 이진희 사장님이 그 사장실로 불러드린 거예요. 당신이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 왜냐? 그랬더니 글쎄 그럴만하다. 왜냐면 MBC에서 지금 그 나이도 있고 또 우수한 그 우두머리처럼 당신이 상징적으로 돼 있는데 당신이 해야지 평정한 인사가 되는 거다. 그러니 다른 생각 말고 무조건 해주시고 이렇게 돼서 그러면은 짧게 제가 일량이 많으니까 그래서 스튜디오에서만 만드는 걸로 어떻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그거는 또 이제 작가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슴푸레하게 이 박사님과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머리숱이 지금은 뭐 그렇지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머리숱이 좀 적으신 편인데 이걸 머리를 없애야 될, 깎아야 될 형편이 왔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없애냐 했더니 메이크업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머리를 풀려가지고 약간 곱슬하게 만들어가지고 당시에는 머리 붙이는 것이 당기고 찌꾸라는 게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이 쓰는 그걸 여기다 발라가지고서 이 머리를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메이크업은 그네들이 했는데 지가 봐도 전혀 그 모습이 다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찍기 전에 이승만 대통령의 진가를 진 모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고민하고 그때 제가 김정후 선생님하고 이혼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했어요. 내가 이승만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분을 공부해야 되겠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내가 알아. 이름 성함이 워낙 이 박사님의 수양 아들의 부인, 그러니까 저 대통령님의 며느리입니다. 해자만 아니죠, 해자는 김여자도 있으니까. 그래서 해자, 그런 거 가서 말씀드리면은 아마 들어주실 수 있을 거다 해서 그분이 어떻게 계시냐 했더니 이화장에 계시다고. 대통령님께서 이화장에서 사셨구나 하는 모든 놀랄만한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올라와서 제가 인사드리고 좀 해량해 주십시오 뭐라고 부탁을 드려서 놨더니 쾌히 저는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나 뵙고 양해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 주십시오 했더니 그리고 다시 갔더니 프란체스카 여사가 전혀 그 반응이 없으시다고요. 근데 가만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혜자 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이 박사 모습을 만든다는 것은 그 프란체스카 여사로서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데 그분을 재창출해서 드라마를 맺는다는 얘기냐? 안 믿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섭섭하게 그 말씀을 저한테 했는데 그 다음에 똑같이 제가 또 찾아가서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여쭤보십시오. 지가 뭐 다른 건 말씀을 크게 듣지 않고 사시는 모습 또 그 양반의 취미 그 양반의 뭐 의상이면 의상 입으시는 거 이런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했더니 그거는 지가 할 수 있습니다 해자식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서랍에서 옷을 꺼내가지고 하나 세타를 저한테 보여줘요. 이분이 우리 어머니가 이러신 분이다. 이거 뭘 볼까 이 세타에서 푸른색 세타인데 집에서 늘 입으시는 거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는데 이거 뭐 애기 같이 이렇게 죽습니다 그랬더니 세탁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펼쳐보십시오 그래요. 펼쳐봤더니 그 원 세타의 요담도 짜집기를 해서 갖다 붙인 거에 비슷한 색깔. 근데 그게 그 종을 먹었는지 없어졌는지 그 세타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걸 보는데 그렇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아니 대통령이 이걸 입으셨단 말입니까? 좀 줄어들긴 해도 늘 이걸 입으셨는데 프란체스카에서 가끔 꺼내서 그걸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소중하게 잘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유 잘 봤습니다. 푸른색도 입으셨군요. 네, 이 정도로 끝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애들 옷을 못 사러 가요. 그래요. 그래서 왜 못 사러 가시냐 했더니 우리 자식이 그때 애가 몇 살이에요? 한 7살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랬는데 7살짜리를 10살짜리 옷을 사신대요. 그 왜 그렇게 사시냐 그랬더니 이 기장을 잘라가지고 엉덩이에 붙이고 그래서 기다리는 걸 전부 자른 겁니다. 그래서 무릎팍에 붙이고 엉덩이에 붙이고 이래서 다시 제작하면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그게 애끼느라고 오래 입으라고. 이게 그 두 가지 얘기 듣고 더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주희 어머니도 전혀 그런 일을 못 하셨는데 짜집기를 써서 또 애들 걸 큰 옷을 사서 그것을 입히고 또 맺는 데는 그 자체에 보통 큰 감동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근데 언제는 또 그럼 쓰시던 물건을 그런 좀 보시죠. 그래가지고 즐거운 말이 하나 있는데 그 방을 가만히 안내받아가지고 프란치스카 여사가 보실까봐 그랬죠. 가만히 잘 들리고 글로 들어가서 보시죠. 이것이 전 이승만 대통령의 전부 가지고 계시던 개인 수장물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여기다 진열해 놓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한복이 한두 벌 늘 보던 옷이에요. 그리고 양복이 한두 벌 그 다음에 없어요. 무슨 사적으로 어디 나갈 때 이런 웃돈이도 하나 예쁜 게 있을 텐데 어쩜 그렇게 옷이 없는지 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전 재산입니다. 가지고 계신 거 이것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단을 만들어 놓으시고 파이프 하나 있어요. 담배를 피우셨어요? 내가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하나 유일한 본인의 장난감처럼 가지고 계신 겁니다. 입에 대고 빈 담배대를 대고 멋을 내보시고 만져보시고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방 하나, 만년필 하나, 안경 하나 뭐 이런 정도로 낮추는데 지가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가슴이 아픈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이 가지고 계신 이게 전 재산이고 자꾸 물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보관해 놓은 겁니다. 이런 대통령.
근데 혜자 씨가 또 말해. 혜자 씨가 있으니까 이거 거짓말도 못하고요. 그 다음에 양말을 꾸미신 걸 혜자 씨도 그렇게 꾸미지만 그때는 나이론이 없으니까 80년 전이죠. 그러니까 옛날 스타일로 전부 구멍 뚫린 양말인데 그걸 짜집기를 해서 신을 썼다고. 대통령께서 그럼 그때는 빵꾸라고 해서 빵꾸란 양말도 신습니까? 늘 이 양말을 신으시고 뭐 빠르시면 어떻게 빠르셨는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양말이 남아 있습니다. 참 가슴이 찔렁거리고 어떤 느낌으로 여러분 앞에 뭘 소개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가난한 개인의 생활을 보고 또 프란치스카 여사의 그 뒷바라지를 실제 느끼고 이루고 나와서 대통령 역할을 한다고 공부를 한 겁니다. 방송은 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의 그걸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또 국립영화제, 아니 국립영화보관소 거기 가서 찾아보라 그래가지고 그때 문화방송 MBC에도 그 보관 필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승만 박사의 기록물들 좀 내라 좀 주십시오 했더니 전부 보여드리는데 이 손도 이렇게 한 손을 꼭 이 주머니에 이렇게 집어넣으신 폼이 많고 또 가슴에다 손을 이렇게 잡고 대시고 또 여기는 좀 이렇게 좀 이게 움직이시고 벌벌 떠시는 거죠. 그리고 다리 한쪽은 똑바로 걸으시는데 한쪽이 약간 이렇게 V자로 걸으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리프로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슬로우 모션이죠. 그걸 이렇게 하는데 역시 내 눈에는 이 반이 이쪽 보고 다르세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우리가 볼 때는 전혀 그런 느낌을 못 봤는데 이걸 자세하게 슬로우 비디오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분은 당신은 어떻소? 했더니 저희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는 다리 아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허정 씨를 만났어요. 그래서 허정 씨 보고 씨가 역할을 합니다. 아이고 잘해주십시오.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제가 이거 자료를 보니까는 한쪽이 이렇게 좀 기울이시기도 하고 팔자걸음을 걸으시면서 반신보수세요. 그랬더니 사람 어디서 걷다고 그런 얘기를 하냐고 저를 망략하시고요. 나라의 국부를 어떻게 반신보수라는 단어를 쓰느냐. 설사 반신보수라도 그런 얘기를 하면 못 써. 야단을 실컷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아닌 걸로 저도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행동은 이렇게 가지고 또 이 눈을 이렇게 건방을 치고 여기저기 헛눌림을 가지고 있는 거는 그건 표현상 카리스마가 있고 또 아주 위험이 따릅니다. 버릇이 제가 생각해보고 싶은데 자리가 그래서 못합니다만 이렇게 얘기하고 그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들은 이렇게 가슴을 두드리시면서 허소하듯이 말씀하시는 모습이 지금 기억에 뚜렷합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이제 본격적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김구가 이용을 하고 저보다 먼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덕풍체도 지금 크고 그래서 그때부터 대통령이 키가 이렇게 내가 지우면 안 된다 해서 그 지구를 가라앉히고 내가 조금 높아지려고 하던 노력하던 그런 시간 같이 이렇게 투샷장을 똑같이 나오도록 또 부탁했던 일들 이런 것이 추억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드라마 자체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기억이 생생한 거는 역시
사생활 속에 가지고 계셨던 수장품이라든가 그분의 정신이라든가 또 뒤에 내주시던 프란체스카 여사의 이 느낌 이런 것들이 많이 우리 국민에게 좀 전달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지금 부유한 나라라고 치는데 그 부유함이 그런 대통령의 어려움 속에 부유함이 생겼구나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는데 저도 60년도에 4.19 혁명이라고 하죠. 내 친구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같이 손잡고 거리를 헤매고 돌을 던지고 또 써가지고 삐라를 만들고 이래서 던지고 이랬는데 그것 때문에 그때 대학교 3학년들입니다. 도망을 가고 또 그 도망가서 내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헤매던 그런 시간들. 근데 대통령의 진상을 찾아보니 우리가 오해를 했구나. 그리고 우리는 정의를 위해서 또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했던 대학생들이 또 전용수로 빌고 또 나라를 그렇게 걱정했던 젊은이들의 기상을 지금도 만나면 다 동지들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동지들이 이제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 양반의 독재가 아니었다. 그 옆에 붙어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독재를 했고 다 사려고 이렇게 붙어서 국민에게 오해를 일구구나 하는 것이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제 느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사랑하고 프란체스카 여사 잊을 수가 없고 회자씨 그날 이제 참 고마웠습니다. 하얀 머리가 되셨네요. 고맙습니다. 지금 저 말씀 잘 들었는데요. 모든 사람이 기억하는 치구람 선생님은 국민 연기자로 다들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아까 모습 얘기도 하셨는데 신뢰가 안 된다면은 이승만 대통령의 목소리도 아주 비슷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대목만 그때 송구 구민 씨라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라디오에서 대통령 목소리를 내시는데 똑같이 구민 선생의 목소리를 흉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그분의 저작권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을 못 잡다가 제 생각에 이번에 이력을 조사해보자. 그래서 황해도 출신 이북분이고 또 미국서 거의 많은 세월을 보내셨고 또 이 기독교인이라 또 목사 쪽에 설계 쪽에 억양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그걸 합보면은 비슷한 소리가 나오지 않나. 그래서 이북말 미국인데 미국은 전 잘 모르지만 미국의 뭐라고 그래요? 문법을 고쳐놓으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말 중에 나는 I love you 이러면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잘 부드러운데 한국말로 표현할 땐 나는 좋아합니다 당신을 근데 아주 긴 문장도 있죠. 아까 여기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국민 여러분 여자는 이제 말하자면 이 설교절이에요. 여러분
또 이봉만도 여러분을 우리 국민 여러분은 뭉쳐야 합니다.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살 수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잘 안 들어요? 고맙습니다. 아까 그 조혜자 며느리 조혜자 여사 아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실감이 나는데요. 어린 그 프란체스카 여사가 손자를 사랑을 했습니다. 그 우리 이희수 박사의 큰아들 이병우 씨 어린 시절에 프란체스카 여사 맞습니까? 그랬죠? 손 한번 들으세요. 프란체스카 여사가 아주 사랑했고 후회했던 그 손자입니다. 오늘 한미 문화 포럼 이렇게 1부, 2부 행사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3부 행사,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행사가 남아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는 3부 행사 박찬숙 제1호 여성앵커 모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짧은 진행을 마감하면서 이제 내려가면서 외람되게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오늘 이 한미 문화 포럼을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또 프로그램을 또 기획하고 오늘 행사 개최일까지 더불어서 1, 2, 3부를 쉼 없이 진행하고 계신 우리 문무일 사무총장님께 여러분 그간에 많은 박수 보내주셨지만 다시 한번 박수